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DSLR 카메라에서 사용되는 플래시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나눠볼 강사 김환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 2강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새롭게 추가될 내용에 대해서 예제 사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래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황은 어두운 상황입니다. 실내 행사나 또는 일출이나 일몰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할 때 주로 많이 쓰입니다. 이 경우에는 AV 모드 또는 A 모드를 개방치해 놓고 플래시는 ETTL 기능을 사용하면 무난히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플래시를 쓰지 않으면 인물이 까맣게 보이는 실루엣 현상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것이 의도가 될 수 있습니다만 얼굴을 잘 보여주고 싶다면 플래시는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초점을 잘 잡기가 쉽지 않은데요. 플래시를 사용하면 초점을 명확히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두운 환경이라고 해서 꼭 플래시를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플래시를 안 씀으로 해서 분위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플래시는 한 번은 사용해보고 또 한 번은 플래시 없이 찍음으로 해서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려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낮 밝은 배경으로 촬영할 때는 플래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경이 밝은 경우를 역광 촬영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얼굴이 어둡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플래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인물은 그늘에 있고 배경이 밝은 대낮일 경우에 플래시는 필수 항목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플래시를 ETTL 또는 ATTL 등 자동 모드로 써주기만 하면 얼굴은 환하게 될 것입니다. 낮에 플래시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모드는 고속 동조입니다. 셔터 속도를 200 이상 1000, 2000, 4000분의 1초까지 올릴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역광으로 촬영할 때도 얼굴이 어두워지기 쉽고 또 색감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도 플래시는 그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배경으로 보이는 멋진 구름을 잘 표현하면서 인물한테 밝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것도 플래시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래시는 인물 사진에만 쓰는 게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갈매기를 일출 시간에 찍을 때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풍경 촬영에서도 플래시는 간간히 그 역할을 다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밝은 배경으로 찍은 풍경인데요. 앞에 보이는 대나무 색깔이 칙칙한 이런 경우를 효과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플래시를 사용했습니다. 플래시 발광구 앞에 옴니 바운스를 부착해서 넓은 면적에 고른 빛이 퍼지도록 하였습니다. 옴니 바운스의 특징은 빛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넓게 퍼지는 특징이 있어서 인물 촬영에서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동굴 내부에서 밖을 살펴본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도 실루엣으로 나온 동굴 내부의 표정을 플래시를 사용하여 그 생김새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을 바라보고 찍어봤는데요. 상단부에 단청이 한쪽은
어둡게 보이고 또 프레쉬를 사용한 오른쪽은 밝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행지에서의 풍광을 잘 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화면 일부의 어두워진 부분을 플래시로 밝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플래시는 렌즈 상단부 6cm 높이 정도에서 발광을 하기 때문에 가로 프레임이 아닌 경우에는 오른쪽 또는 왼쪽에 배경에 그림자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가로 프레임으로 찍으면 인물 뒤에 그림자가 잘 안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인물의 시선은 왼쪽을 바라보고 있고 카메라를 오른쪽에서 프레쉬를 쓰면 시선 방향 앞쪽에 그림자가 생겨서 조금은 불편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소 낯설게 느껴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선 방향에 플래시가 있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카메라를 거꾸로 들고 찍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만 빛을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느낌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슬로우 싱크로라 불리는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린 셔터 속도와 만나서 환상적인 효과를 내는 방법입니다. 초저녁이나 실내, 새벽 등 주변이 어스름한 환경에서 사용하면 최고입니다. 셔터 속도는 대략 15분의 1초에서 1초 전후에 이르는 느린 셔터를 사용하는 것이 보기가 좋습니다. 플래시가 보조광이 되면서 주변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 줍니다. 이 슬로우 싱크로 기법은 패닝샷, 줌잉샷, 트래킹샷 등을 같이 접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어스름한 초저녁 달리고 있는 자전거를 8분의 1초의 셔터 속도를 이용해서 플래시를 발광시켰더니 이런 회화 같은 느낌이 표현되었습니다. 슬로우 싱크로의 테크닉 두 번째는 패닝샷입니다. 자동차나 자전거처럼 일정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장면을 만났을 때 그 진행 방향으로 카메라를 움직이면서 찍는 방법입니다. 이 패닝샷의 관건은 셔터 속도의 선택인데요. 대상의 빠르기 또 카메라와의 거리 등이 주요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웠던 야경도 실제로는 사진에서 그 화려함을 잘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경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이 관건인데요. 이때는 무조건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손으로 들고 찍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삼각대를 사용해야 됩니다. 원하는 만큼 배경의 밝기가 밝아질 때까지 셔터 속도를 한 단계씩 낮추어 가면서 찍으면 좋은 결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야경에서 적절한 셔터 속도와 조리개는 8분의 1초 이하의 느린 셔터 속도와 조리개는 개방치 또 ISO는 800 전후의 값을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슬로우 싱크로 효과 중 하나는 블러 효과입니다. 즉 대상이 움직이고 있어서 느린 셔터와 만났을 때 움직임과 정지된 느낌이 한 화면에 공존하게 촬영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여기서 셔터 속도를 15분의 1초를 사용했는데요.
8분의 1초로도 찍어보고 30분의 1초로도 찍어봐서 대상의 느낌이 어느 속도와 만났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을 판단하면 좋을 듯 하겠습니다. 다음은 트래킹 샷입니다. 카메라가 움직이는 대상의 뒤를 바짝 쫓아가면서 찍는 방법을 일컫는 말인데요. 반대로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대상을 뒷걸음치면서 찍는 방법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둘 다 동적 느낌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플래시와 만나면 움직임과 정지된 느낌이 한 화면에 공존하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줌잉샷은 렌즈의 초점거리를 가변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줌 렌즈를 이용합니다. 광각에서 망원으로 또는 망원에서 광각으로 바꾸면서 촬영을 하면 화면이 빨려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략 60분의 1초 이하의 느린 셔터 속도에서 효과적입니다. 배경의 전구가 길게 늘어나는 것만 보더라도 줌잉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일상을 줌잉샷으로 찍어 봤습니다. 정물 촬영에서도 효과적이어서 느린 셔터와 플래시를 만나서 줌잉을 하면 이렇게 꽃이 또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플래시가 카메라에 장착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주로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카메라 바디로부터 플래시를 분리해서 사용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 다룬 바가 있었던 플래시 웨이브 3는요. 무선 동조기의 대명사로서 플래시의 기종과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송수신 거리는 야외에서 대략 70m 전후이고요. 카메라 기종에 맞는 별도의 케이블을 사용하면 무선 릴리스 기능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무선 동조기와 플래시를 조명용 스탠드에 장착시키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조명용 스탠드는 삼각대와는 달리 우리 키보다 약간 큰 대략 180cm 정도의 높이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산을 많이 쓰는데요. 소프트박스에 비해서 가볍고 견고한 것이 특징입니다. 야외에서 인물이나 패션 촬영을 할 때 쓰이는 투과용 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과용 우산을 통과해서 나온 빛의 특징은 넓게 퍼지면서 부드러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꼭 우산이 아니더라도 천정이나 벽에 빛을 반사시켜서 사용하면 넓은 면적에 고른 분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물 사진이나 패션 사진에서는 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른 새벽이나 아침에 찍는 사진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방법은 동일합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밋밋한 표정에 강한 임팩트를 줘서 시선을 끌게 하는 효과가 가장 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선명한 색감과 채도가 높아진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도 플래시를 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플래시에 비닐 커버를 씌우면 방수도 될 뿐만 아니라 빛을 좀 더 고르게 넓게 퍼지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사진 전용의 우산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우산이라 할지라도 반사면이 흰색 또는 은색이면 훌륭합니다. 세상에는 태양보다 강한 빛이 없습니다. 특히 대낮에 이러한 발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플래시로는 다소 약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동원되는 방법은 플래시를 여러 개를 쓰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밝기 차이가 심하면서 넓은 분포를 보일 때는 플래시를 여러 개 쓰면서 각각의 방향을 조절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플래시는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배경으로 보이는 오래된 성당의 연륜을 이 느티나무의 표정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일몰 시간에 찍을 수 있는 사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일몰이 시작될 무렵에 찍은 사진입니다. 하늘은 예뻐도 상대적으로 인물이 칙칙하게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인물의 뒤편에서 플래시를 한 개 썼더니 이렇게 놀라운 변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인물의 정면 쪽에서도 하나를 비춤으로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잘 판단이 안 설 때는 두어 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플래시의 꽃은 무선 동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플래시를 카메라 바디로부터 분리시킴으로 해서 여러 조명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플래시는 인물의 뒤편에서 역광으로 비출 때가 가장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촬영할 대상을 만났을 때는 잠시 어떻게 조명을 디자인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탑 뒷면에서 인물 쪽에 빛을 하나 준 거를 알 수 있고요. 또 왼편에 정자에다도 하나를 더 줌으로 해서 우리 눈에는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플래시 발광면에 셀로판지를 붙여서 색감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저녁에 하늘을 배경으로 붉은색 필터를 사용했더니 한 화면에 두 가지 색이 공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창 밖의 자동차 불빛과 파란 하늘, 보색 대비로 실내에다가 노란색 필터를 써봤습니다. 이번에는 파란색 필터와 빨간색 필터를 사용해서 무대 분위기를 연출해 봤습니다. 이렇게 플래시 발광면에 셀로판지를 붙여서 사용하면 플래시 빛이 도달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먼 배경에 두 가지 색깔이 존재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보색의 색감이 적용되기 때문에 화려함의 극치를 맛볼 수가 있고요. 무대 표현이라든가 축제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핫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래시의 특징 중 하나는 움직이는 대상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순간이라든가 또 풍선이 터지는 순간, 또 총알이 사과를 뚫고 지나가는 순간 등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순간 포착을 해주는 특별함이 있습니다.